요즘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시는 분들 보시면 기름값 좀 내렸다라고 보시는 인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주유소에서 오늘 가격뿐만 아니고 내일 가격까지 만약에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우선 요즘 기름값 보니 한 달 정도 내림세였다고 해요. 지금 계속 좀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 어느 정도인가요? 예,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난달 둘째 주, 그러니까 8월 둘째 주 보니까 그때 휘발유 가격이 1,668.2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제자로 보면 1,660.4원으로 약 네. 8원 정도 내렸습니다. 네. 경유값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한 8원 정도 내렸습니다. 이걸 음. 보면은 4주 동안 그래도 꾸준히 내림세가 있었다 이렇게 그나마 판단할 수 있을 것 좀 같습니다. 내린 게 있는 게 좀 다행스럽긴 그렇죠. 하네요. 기름값이요. 근데 요즘에 이 기름값 자체보다 내일의 가격제도 여기에 관심, 이게 또 화제가 된다고. 이게 뭔가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네. 겁니다. 제가 볼 땐 그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글쎄요. 이게 작년에 주유소 두 군데를 가지고 시범 사업했던 게 전부예요. 아, 그런데 그 시범 사업 두 군데 했는데 사후에 이제 만족도 평가라든지 이런 거 했더니 굉장히 높은 만족도가 나왔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번에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들부터 한다는 예,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들렸어요. 그게 뭐지라고 모르는 분이 태반이니까 네. 그게 도대체 정책적인 신뢰 또는 처음부터 의도했던 효능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주유소를 갔는데 오늘 기름을 예를 들어서 1,500원에 넣었어요. 내일 보니까 기름값이 떨어졌어. 그럼 아쉽죠. 내일 넣을 걸, 하루만 네. 참을 걸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내일 오를 것 같아. 그럼 오늘 미리 넣겠죠. 이런 식으로 내일 변동폭을 미리 알려주자라는 의미로 내일 가격을 표시한다라는 의미로 내일 가격제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시범 사업할 때는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작은 실험을 통해서 갑자기 전국으로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이게 확대될 줄 몰랐던 예를 들면 주유소 협회라든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라는 지금 반발이 큰 것 같아요. 갑자기 거센 상황입니다. 네. 또 그걸 이미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계셨다면 정책적 효능이라든지 이걸 기대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도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성급한 확대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늘 가격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일 가격이 주유소에 같이 써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게 지금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중단되는 건가요? 일단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확산하지 않겠다,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 기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크게 많이 사놓고 쟁여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쌀 때 좀 많이 사놓을 걸.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유했는데 내일 가격을 보고 내려갔으면 약간 아쉽잖아요. 아쉽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일 가격을 알 수 있으면 내일 올 것 같으면 오늘 좀 미리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희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희생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분들이 매일매일 기름을 받아서 판매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보통 2주에서 한 4주 정도 재고를 받아서 소진되면 다시 기름을 받아서 팔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2주 정도 기름을 살 때 얼마의 가격을 지불하고 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가격은 동일한데 매출 가격이 매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현실적으로 것이죠. 쉽지는 않군요. 그러면. 그렇죠.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주유소 사장님이 주유소에 이렇게 이 내일 가격제가 고시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올렸답니다. 내일 네. 가격이 내릴 예정이니까 오늘은 필요한 만큼만 주유하세요. 그럼 많이들 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알린 거죠. 아, 인터넷에 여기 네. 굉장히 착한 가게이다라고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를 배려한 그러니까 주유소의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행태였는데 이것을 정책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어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입장에선 이런 고지하는 곳으로 찾아서 소비자들이 갈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주유소 되는데. 입장에서 이거 선택해서 하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거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재 네. 주유소에서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면요. 물론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뭐 2주나 한 달치를 사실은 이제 주유소마다 약간 다릅니다. 저장고에 따라 다릅니다만 미리 사놓거든요. 그에 따른 가격 변동 리스크가 사실은 사업의 리스크로 남습니다. 네. 예를 들어 싸게 샀지만 국제 시세가 올라가든지 해서 조금 기름값을 비싸게 팔 수 있다면 뭐 추가적인 이득이 되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많이 사놓은 가격보다 사실은 소비자 가격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고스란히 리스크가 되거든요. 그걸 연중이나 이렇게 쭉 맞춰보면 그게 그때서야 이제 사업이익이 결정되는 거라서 네. 그때 결정되는 거 가지고 이걸 쉽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실제로 그럼 값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보통 주유소들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정해지는 두바이 이후 현물 가격을 참고해서 내일 가격을 오후에 정합니다. 네. 그 다음 날 가격을. 사실은 하루 차이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거의 실시간 국제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봐야 되는데 그런 현실을 모르고 그걸 이기준 가격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업계 현실을 몰라도 너무 옳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좀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